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지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천명을 받고 신의 제작길을 가고 있는 천부 삼신당 백산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을 받고 신의 길을 가고 있는 일월신당 이수정입니다. 네, 오늘 공통 키워드는 19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으로 제가 맡은 사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거를 이제 어릴 때 접했던 사건인데, 네, 진짜 그 시기에 가장 충격적인 사고죠. 그렇죠. 예. 네. 건물이 진짜 이렇게 무너져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사건 중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진짜 최악의 사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접해보셨나요? 제가 그때 시절에는 20대 시절이었어요. 아,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쵸. 네. 정말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고 기온 29.0도로 안개까지 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일순간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건물. 땅 밑으로 푹 꺼진 건물 더미 위로 퍼지던 까만 먼지. 여기저기 널린 건물의 잔해들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채 현장을 빠져나오던 사람들과 현장에 가득한 아비규환과 비명소리. 단 5분 만에 벌어진 대참사는 다름 아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인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부실공사만의 문제였을까요? 그 해 어떻게 보면 이제 구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무덤이었단 말이죠. 네. 원래 옛날부터 풍수학적으로는 무덤 위에다가는 이 집이나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터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무덤터에다가 건물을 짓고 더군다나 공사도 부실 공사를 한 거고, 그리고 자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칼라리에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나 반으로 쪼개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재, 천재가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그 사건 자체가. 1990년대 유독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이런 사고들이 참 많았다는 게 미스터리한데요. 그렇죠. 1928년 음력 12월 4일에 태어난 김영삼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어떤 운이 부족했고 또 부족한 기운을 특이하는 거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구군을 보면은 그 해의 대통령 운을 보거든요. 네. 그의 운을 보면 공방수, 뭐 이별수, 관제수 등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해였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니까 산으로, 물로, 뭐 전환해서든지 나라에 대한 뭐 국가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는 성수대교 개띠해였고 1995년도 삼풍백화점은 돼지띠의 해였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또 용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띠 궁합도 그의 구군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한 나라의 이제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배를 탄 격이라고 봤을 때 그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 그 사주 운기를 보면 집권하시고 2년 정도는 운이 좋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을 추진을 뭐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하셔서 군부 정권에 대한 그런 악재도 다 몰아내고 세습도 몰아냈지만 94년 그러니까 95년, 96년 그 해에는 대통령 기운 자체가 충이 끼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띠로만 그런 게 아니고 대운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뺏기고 다치고 깨지고 파괴, 파재 이런 강한 살해 기운이 들어왔던 시기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운으로 봐서 안 좋은 시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큰 사건이 생겼는데 그 시기에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운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 그러한 기운들이 이제 대통령이시다 보니까 국군의 영향까지도 이제 끼친 부분인데 그런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막아갈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천재를 지내고 네, 그쵸. 하늘의 운을 점쳐서 그 해의 운을 점쳐서 왕들이 막아야 할 건 막아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왔다라는 말이죠. 근데 조선시대만 해도 이제 성수청이라는 그런 국무당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제 탄압을 넘으면서 미신이 돼서 다 없어졌지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죠. 성수대교 사건 해운대 분명 대통령과 그 해 사이에 상충이나 온친살이 있었던 겁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화합이 아닌 불화가 생기는 해였을 거예요. 그래서 띠를 봤을 때에도 뭐 온진이나 상충이 낀다고 하면은 띠끼리도 부닥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상충되는 거예요, 기륭이.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아주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쁜 거는 서로 부딪혀서 더 깨지는 형국이라 예. 남 때문에 이제 내가 피해를 보고 다투고 그렇게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짓기 전에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이건 조심해야 한다. 뭐 무덤이 있었던 자리에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은 영가들도 좋은 터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쵸. 산 사람도 좋은 터에 앉아야겠지만 그럼요. 네. 돌아가신 분도 좋은 터에 앉아야지 편안하게 우리가 왜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똑같이 좋은 기운을 받아야지만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지 자리가 편안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쁜 터의 기운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영가들도 편하게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쁜 터를 이렇게 보면 거기다 비방을 쓴다고 하잖아요. 네. 동서남북으로 뭐 이렇게 부적을 동서남북에 붙인다든가 부적을 이용해서요. 네, 네. 그리고 그 나쁜 기운, 터에 있는 기운을 이제 터마다 다 틀리겠지만 부족을 붙인다든가 거기에 맞게 비방을 쓰는 겁니다. 아, 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또 건물을 지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저희가 지리도사 할아버지가 이제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네네. 풍수 관련된 것도 이제 자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터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덤이 있던 자리에는 원래 이제 집을 짓거나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왜냐면 음기가 강해서 음기가 네. 강해서. 양택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죽은 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원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집을 짓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무덤터였으니까 혼들이 있으니까 고혼들이 있으니까 무주고혼의 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영가들을 잘 달래서 이주를 잘 하고 이전을 잘 해서 진짜 벽걸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뭔가 완전히 정리를 했을 때 뭔가 이제 터가 안정될 수도 있고 풍수학적으로 원래 땅을 많이 깎으면 수맥이 흐르는 그런 자리일수록 수맥파가 더 많이 올라서 지기의 그 덕을 못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땅을 잘 다독여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지. 많이 파헤치는 그쵸. 것보다는. 그래서 요즘에 예로 지하로 주차장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맞아요. 오히려 좋지 않은 그 땅의 지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야 되는 게 건물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맞아요. 요즘에 그런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네. 중간중간에. 그게 왜냐면 내 그 터의 지기를 해치지 않고 좋은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주차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구나. 그죠. 네. 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이제 세월이 좀 흐르면서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요. 백화점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런 터에 해주셨던 경험이 있을까요?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나쁜 터라고 해서 계속 나쁘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터는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이제 부천에 프로듀 아파트 짓는 공사장에 이제 제가 이제 제를 지내드린 적도 있고 선산에 이제 묘가 있는 37개의 그 묘를 한 분 한 분 다 해서 이전시킨 적도 있고. 네. 근데 이전하기 전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터주 신에게도 뭔가 제를 지내드리지만 그 터에 있는 무주 고원들의 그런 영가들을 진짜 잘 달래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탈이 없고 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만약에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는 쉽게 따져 영가들이 내 땅인데 너네들이 함부로 와서 그쵸. 왜 건드리냐 이러면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네. 제 의식을 지내면서 그 영가들을 달래서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의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뭐 사고가 일어난 터에 뭔가 해주셨던 경험이 있을까요? 점을 보다 보니까 혹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사를 같이 말아야 할 운에 이사를 갔다던가. 그래서 집을 옮겼을 때 그 터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마찰이 생겨요. 네. 그러면 그 터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다던가, 갑자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다던가.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물론 점을 보겠죠. 점을 봐서 이 터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하면 가서 이제 무슨 죄를 지낸다던가. 또 우리만의 이제 그 비법을 써서 비방을 써서 그분하고 비방을. 네, 네. 좀 재우는 거죠. 그 터를 재운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터에도 신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 터에서도 저희 같은 분이 가서 좀 잘 봐달라. 내가 여기서 살 거니까 나를 좀 예쁘게 좀 살게 도와달라고 죄를 지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의 나비 효과. 언젠가 진실이 차츰 밝혀지는 미세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검한 만신분들과 함께 19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욱더 새로운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